네. 지금 근데 뭐 워낙 뭐 이런 거에 촬영도 많이 하시고 편집 직접 다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저희는 뭐 그냥 진짜 이거 정말 아마추어 수준으로 그냥 추억 만들기 겸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하면서 뭐 혹시라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고 네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라고 하긴 좀 그렇게 그냥 토크를 하면서 네네.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네네.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제가 네. 또 이제 그 부분 또 참고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저 오늘 네. 어떤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부를 이렇게 저희가 아까 진단기로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봐요. 네. 한번 보면서 또 만져보기도 하고, 이게 그 피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건조해서 생기는 피지 여드름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지금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피지 안에서 막 애쓰려고 그걸 건조함을 맞춰주려고 피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만져보면. 걔네 그죠? 이번 주에 생겼어요. 그죠. 네. 얘네들도 좀 견디다 못해 나온 거예요. 진짜 네. 많이 건조해서. 그리고 여기 부분도 네. 보습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일단은 네. 그래요. 살짝 붉은기가 좀 있으시고, 여기 부분에 그 네. 턱 부분, 근데 탄력 자체가 있으세요. 없진 네. 않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탄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효과가 더 좋아요. 네. 늘어지신 분들보다.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뼈가 더 잘 붙는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효과도 탄력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좀 더 젊으신 분, 또 특히나 탄력이 좀 더 좋으신 분들이 더 효과가 더 좋아요. 이거는 지금 토너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혹시 각질 제거는 언제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각질 제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에 이제 각질이라는 게 네. 쉽게 떼요, 떼.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때 많이 밀어보셨죠? 호주에서는 그런 건 안 하지만. 네. 그죠? 한번 제거를 해주고 보습을 딱 해주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면서 촉촉함이 오래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도 이제 겉에 있는 그 우리가 얼굴에도 그런 각질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각질이 피부를 보호해주다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지를 못하고 피부에 붙어 있으면 피부가 제품을 발랐을 때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피부에 또 칙칙함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거침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지금 이제 건조하니까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품을 좀 더 흡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각질 제거를 먼저 이제 할 거예요. 네. 제품으로 할 건데, 저희가 기계로 하는 그 각질 제거가 있고 또 제품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피부가 조금 예민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품으로 해서 부드럽게 좀 최대한 좀 자극이 좀 덜하게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제가 그래도 네. 클렌징은 그래도 신경을 쓰거든요. 어떻게 신경을 쓰실까요? 네. 클렌징 오일 네네네. 화장을 하면은 네네네. 오일로 먼저 네. 피부 바르고, 네. 그리고 물 조금씩 써가면서 이제 네. 좀 녹여낸다 해야 되나? 그러고서 클렌징 하나로 네. 먼저 또 하고요. 그 포레오 거, 네. 그 진동 막 이렇게 되는 거 아,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걸로 하고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아. 화장 한 날. 화장 한 날. 그러면은 그게 뭐 주에 몇 번이나 하실까요? 그렇게? 2번 정도? 네. 그 진동 브러쉬는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다 보니까 깨끗한 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뽀독뽀독 깨끗하게 남아있지 않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피부에 이제 자연적으로 천연 피지막이 있는데 그것들을 손상시키고 더 건조함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보호막 자체도. 그래서 지금 클렌징을 너무 잘 하시는데, 클렌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습만 조금 더 충분히 잘 되면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그것만 되면은, 네네네, 그것만 되면은 얼굴 금방 그 밸런스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티머 해드리는 건데, 이게 스팀이 피부에 이제 모공을 이제 오픈을 해주면서 코 부분에 지금 블랙헤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제품이 들어가면서 녹여줘요. 녹여주고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그 피지가 이제 블랙헤드가 바깥으로, 모공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지가 이제 올라와 있죠. 그럼 그 부분을 제가 이따가 스크러버로 좀 맨질맨질하게 기계 관리를 해드릴 거고, 네. 각질을 각질을 해드리고, 보습을, 순서는 이제 원세라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세라 하고, 그 다음에 LED 라이트로 수분해주고, 피부 재생시켜주는 라이트를 해드리고, 나노 테라피로 보습을, 이제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받는 거 해주고, 아닌가요? 그 다음에 팩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 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데,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건 매주는 원세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실 수가 있는 시술이고, 네. 그리고 뭐 나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믹스를 해주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좋아요. 네, 기계마다도 이제 좀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계는 뭐 나노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기계는 한 7년 됐거든요, 사용한 지. 네. 매니아가 많아요. 이거는. 네, 워낙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좋다고 하시고 이제 꾸준히 받으시는 장비고, 원세라는 이제 오라클 피부과라고 혹시 아세요? 한국에 있는데? 아니요. 잘 모르시죠? 관심이,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피부과에서 또 기계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기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그냥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미용 장비로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커요. 네네네. 한국의 그 미용 기술이 엄청 그러니까요. 발전했더라고요. 다들, 그죠? 네. 저도 한국 화장품을 왜 이렇게 네. 안 사왔는지 후회가. 네네네. 혹시 호주에서는 네. 뭐 좋은 브랜드 사시려면 아니면 추천하시는 브랜드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냥 저희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제품들이 있으니까, 있죠. 네네네. 네네. 그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드니 쪽에서 그 화장품, 굉장히 종류가 많은 그 화장품을 유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해서 많은 좀 다양한 화장품을 저희가 좀 유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샵을 이제 올해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 근처로. 네네네. 근처로 가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거기에 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국 화장품, 나한테 맞는,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좀 컨설팅 받고 네. 구입해서 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여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제품을 다양하게 이제 종류를 구비를 해놓고 또 예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아까처럼 피부 진단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관리를 받지 너무 않으셔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서 좀 그렇게 어떤 제품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아직 파트너 쌤과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계획으로. 네. 근데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화장품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손님들이 라인을 맞추고 제품을 썼을 때 이게 또 관리를 받는 것도 관리지만 기대 이상 효과가 커요. 제품만 잘 써주는 것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제품만 잘 써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또 기계나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해주는 거긴 하지만, 혹시 네. 써니뱅크에 네. 그 신전 가보셨어요? 거기 못 가봤어요. 그래요? 가보셨어요? 오늘 가보려고요. 오늘? 네. 아, 오늘. 근데 거기에 그 김밥? 네. 네네. 그 김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김밥이 그 김치볶음밥 김밥? 네, 그 신전님. 네네네네네. 저희 또 쉬는 날이랑 네. 거기 또 신전이랑 또 좀 안 맞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다 좋죠. 한국 그래요? 음식이면. 그 골코는 별로 없죠? 있어요. 그래요?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그 곱창집 있잖아요, 곱창집. 칼국수 이런 거. 진짜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동뼈 칼국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식집 안에서 그 메뉴가 있는 거죠? 네네. 그 뭐죠?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태원? 이태원 처음 들어봤는데? 새로 생긴 건가 봐요. 아. 거기 곱창집 되게 맛있는 데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못 가봤고. 곱창집은 맛있어요. 제가 가보진 않고 이제 그건 먹어보긴 했는데, 곱창집 이름이 뭐였더라? 곱창집 맛있어요, 거기. 근데 네. 이태원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이태원. 신선 맛이랑 이제 매운맛도 있는. 네네.
오, 등뼈. 여기 족발집 맛있는 데도 있고. 족발. 네. 여기 그 난가? 네네네. 난감 거기도 맛있고. 여기 또 얼마 전에 그 카센터 하시는 사장님이 또 푸드트럭으로 네. 토요일마다 오픈하시는 데 있어요. 네. 거기도 맛있어요. 네. 불족발, 미니족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미니족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것도 있고. 한 번씩 나오면은 또 음식 같은 거 먹고 또 가시고. 그쵸. 네. 저는 이제 향수병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막 너무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네네. 그런 것도 없었고. 네. 그냥 한국 좀 이제 생각날 때가 제일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였어서 시골에 살다가도 네네. 그냥 이제 라면 하나만 먹어도 되게 충족이 됐거든요. 라면에다가 그 냉동 김치만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네네. 먹고 이제 배부르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너무 이제 한국 음식이 제대로 된 게 그립다 하면은 그냥 2시간 운전 나가가지고 치킨 먹고 오고. 그때 먹었던 치킨이 어디 쪽이에요? 저쪽에 치킨? 투움바요. 아, 투움바에 치킨집 있죠? 한국 치킨집. 네네. 아, 너무 네네. 맛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 거기 치킨집 그 2시간 운전해서. 근데 이제 아예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이쪽으로 오니까 네. 이게 천국인 거예요. 완전 그쵸. 한국 그거에 음식이 비해서. 배달이 돼. 맞아. 배달요? 네. 배달은 이게. 우버이츠. 네네네. 우버이츠로. 네. 맞아. 진짜. 완전 신세계겠네요, 또. 호주에서도. 네. 진짜 뭐 하는 거. 그럼 처음에 그 3년 전에 오실 때 뭐 호주 시골에 워킹으로 처음에 오페어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네. 이제 호주 와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호주 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막 락다운 걸리고 어이구, 그랬구나. 제가 만 나이로 봤을 때 네. 여기 만 19대 왔고 네. 만 18대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거 뭐 초기 자금도 모으고 이러고 다른 여러 가지도 하다가 네. 제가 유럽으로 오페어를 가보고 싶었어요. 독일로. 와. 독일이 이제 영어 쓰는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찾아보려고 이제 이력서도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준비를 네. 하고 비자를 이제 찾아보니까 네. 독일어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아,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땄는데 네. 네. 구텐 모르겐. 네, 그때 호주를 오고 나서 네. 그 일이 터지고 그때 같은 방에 살던 다른 언니가 네. 자기는 오페어라는 걸 구해볼 거래요. 그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나도 오페어 준비를 했었지 하고 바로 그 써놨던 이력서를 네. 돌렸거든요. 온라인으로. 네네네. 왜냐면 숙식비도 지금은 아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쵸. 오페어하면서 숙식비도 받으시고 숙식도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급여까지 주시니까 오페어 찾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오페어인데요. 네. 그 가족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보니까 애기들도 있고 네네네. 또 그 짐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네, 이사했던 맞아요. 그 과정이죠. 제가 네. 이거를 그 영상을 다 본 건 아닌데 네. 뜨문뜨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이렇게 수축으로 연결을 이제 해보는데 네. 중간중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너무 또 다 알면 또 재미가 또 없을 수도 네. 있으니까 좀 남겨놓은 구석도 좀 있었고 네. 거기서 그럼 얼마나 계신 거예요? 원래는 네. 그때 한 2-3개월 정도 같이 살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2-3개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러면 이제 거기 생활을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러고서는 3개월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포크리프트로 그러면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네. 초반에 호주 왔을 때 초반에 네. 그 팬데믹을 다 닥치기 전에 이미 자격증을 땄었어요. 음.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그 집에서 한 3개월 살 때는 이제 시골로 나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자동차도 사고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골로 나왔죠. 일을 시작했다고. 시골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때 제가 구글로 이제 그 정보를 알아볼 때가 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한국인들 단톡방이 되게 또 이제 정보 공유가 좋잖아요. 네네네네. 그쪽에서 그 구글로 이제 네. 찾아보면은
어디 건설 현장 뭐 현황이라던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시닷검 이런데? 아니 식탁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막 under construction 막 이런 거 쳐가지고 어디에 네.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에 이제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다 막 이런 정보를 찾았었어요. 와, 그거는 좀 더 이제 좀 다른 정보 아닌가요? 그런 거는? 그 건설 현상이 시작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게 그런 그때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면은 네. 아예 그 마을로 가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사람을 구하려면 네네. 마을에서 구하는 게 빠를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들었던 정보도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한 6월이면은 공사를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를 그 문구를 봤었어서 네네. 그 상태에 이제 나갔죠. 시골로 나갔는데 특수하게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건설 자재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 그때 모든 게 다 좀 다 스탑된 멈췄는데 상태. 그걸 모르고 거기 가서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그 집주인 처음 만났던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 자기 일하는 거 도와주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 가기 전에도 이제 거기 묵었던 뭐 다른 백패커 애들이랑도 연락을 해보고 갔는데 가서 막 아저씨 일 뭐 마을 나무에다가 물 주는 거 트럭 타고 다니면서 이장님이셨나요? 이장님은 아니고 네네. 거기가 이제 가뭄이 있었을 때라 그게 이제 시청로 거기서 이제 나무를 심었나봐요. 그런 것들도 잡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그래서 호주가 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네, 나무 물 주는 거 일도 하시고 아니면 뭐 다른 뭐라 커다란 고철 같은 거를 찾아다가 뭐 그걸 타시나 뭐 그런 걸 하셨거든요. 고물 수집인가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막 어디 다양한 일을 하시네. GPS 잡히는 신호 안 터지는 그런 데 가서 왜냐면 거기 로컬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캥거루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새벽부터 나가서 뭐 어떻게 기업으로 찾아가세요 길을 신호가 안 터지고 그래서 저쪽 어디든 자동차 고철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서 막 이런 거 알아보고 막 트럭으로 가져다가 뭐 옮기시고 그런 거를 하셨는데 다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쵸. 저한테도 신기하네요. 네. 말도 키우셔서 말도 타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그분 집에 있다가 그분 친구가 여자분이 너 우리 집으로 이사 오라고 그분 친구가 안아줄 것 같다고 그래서 스카우트. 네, 스카우트라서 그 집에 갔었죠. 그 집에서 또 지내다가 익사이팅하다 진짜. 근데 그때가 그 만났던 분이 저분이 크리스찬이시고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이 얘기는 아직 어디 안 했는데 그때 그 아저씨 집에 있다가 그 이사간 집이 크리스찬 분이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여자애잖아요. 막 19살 막 이러니까 근데 저한테 너가 우리 집에 온 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고 너는 내 보호 아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사실 좀 너무 소름 돋는데 저도 이제 호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미디어 선교를 저희가 꿈꾸고 있어요. 저희 파트너 쌤이 저희 그 고객이었어요. 7년 고객.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거를 일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 지 7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그 유튜브 만드는 게 그걸로 이제 미디어 선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또 우리가 또 그런 일을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데 사실 제가 크리스천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냥 만나보고 싶었고 그냥 꿈이 있으신 것 같고 뭔가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뚜렷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그 다이애님의 삶에는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한 건데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마음이 가는데 괜찮나요? 네네. 마음이 가도? 좋아요. 네. 어머나. 이런. 원래 교회 다니셨어요? 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호주에 오신 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호주는 네. 제가 외국에 어렸을 때부터 나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좀 독립적인 면이 있어서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각질 네네. 그 블랙헤드 제거를 이제 스크러버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각질 제거를 할게요. 말씀하셔도 되세요. 네네. 아프시면은 신기해요. 네 아프시면은 이게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네네. 이제 막 떨어주니까 초음파 진동이 막 이제 피부에 닿으면서 지금 피지가 살짝 올라온 것들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지가 조금 이제 깊게 있는 거는 한 번에는 다 제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네. 좀 원래 좀 독립적이신 성격이세요. 네, 제가 어머니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막 교회 캠프 같은 거 되게 자주 하잖아요. 네네네. 어린애들이. 수련회 가고. 네네네. 네. 그런 거 가면은 응. 이제 엄마 보고 싶다고 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몇 학년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초등부 이때부터. 네네네. 아, 이제 1박 2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한 번도 안 울고 그냥 주는 음식 다 잘 먹고 오고 네네.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응. 아, 너는 어디 가도 머리만 대면 잘 잔다. 근데 너는 네. 어디 가도 잘 살 거다라고 이런 말씀을 몇 번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말을 듣고 맞아 네. 나 가서도 잠 잘 자고 왔고 음식도 애들은 짜다고 투정했는데 난 잘 먹고 왔으니까 난 어디 가도 적응을 잘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은연중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 흥미롭다. 너무 흥미롭다. 고등학교 네. 들어가기 전에 영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네. 너는 영어 학원 어디 다니냐 네. 물어봐서 다녔던 학원이 진짜 스파르타 학원이었어요. 음. 근데 다행히도 그때 이제 좀 영어를 그때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3개월 정도만 다녔는데 3개월만 하셨는데 네네 그 진짜 스파르타여가지고 그 학원 제가 다시 네. 그때를 통해서 영어를 좀 좋아하게 됐고요. 아, 그거를 하면서? 네. 그리고 제가 그럼 그때 영어를 배우신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배우셨던 게? 물론 중학교 그냥 학교 때만 좀 배우고? 막 학교 뭐 학원도 가보고 그랬지만 사실 막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가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쵸, 학문으로 그쵸. 배우잖아요. 그쵸. 뭐 굿모닝, 문법, 네, 뭐 제비대명사, 네, 맞아요. 타동사 막 이런 거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못했는데 그때 지나고 그때 또 제가 뭐 꿈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네네. 다른 친구들 학원 다니고 이러니까 네. 또 수학 학원을 갔는데 네. 거기 원장 선생님이 네.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뭐 유학, 이민, 워킹홀리데이. 그때 고등학교 그 전에. 그분은 이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원장님이 제가 이런 거 뭐 신기해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이쪽이라는 거는 이제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불을 지펴주셨구나, 그분들이. 그때 불이 붙어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이제 거의 영어만 공부를 아, 했어요. 그럼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준비를 하신 거네? 네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때 거의 고등학교는 영어랑 같이 살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재밌기도 했고 그때 그런 꿈도 고등학교,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무슨 교환학생이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기가 좋게 이제 딱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 미국에서 온 친구의 이제 멘토가 돼가지고 그 친구랑 계속 붙어 다녔어요. 와, 참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적재적소 필요한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제 영어 얘기하면 제가 되게 그래요 많이 스토리가 써가지고 되게 긴데 그 영어 이렇게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거 뭐 영어 좋아할 때쯤에 뭐 해외 펜팔이라는 걸 들어봐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랑 뭐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터키 친구랑 또 연락을 하면서 영어를 이제 좀 언어로 받아들인 거죠. 와, 여러 가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회도 또 때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회들도 같이 왔고 그러면 그때 했던 이제 영어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왔을 때는 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으셨겠네요?
네. 그쵸?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네. 공항을 도착을 해서 네. 화장실을 갔는데 네. 여자분이 스몰톡을 걸어주셨거든요. 네네. 날씨에 대한. 네네.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전 지금도 창피한 얘기지만은 제가 호주 지금 저도 워킹으로 왔거든요. 네네. 워킹으로 와서 지금 이제 13년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아직도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어요. 울렁증이 있어요. 울렁증이. 근데 영어로 그 유튜브 촬영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리고 제 안에 지금 계속 한 가지의 그 숙제는 영어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 영어를 계속 도전하고 싶은데 매번 도전할 때마다 이거에 좌절하고 늘 해야 하는 숙제처럼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자극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저는 네.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또 찍기 시작한 게 저한테는 영어 공부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네네. 영상을 올리려면 이제 제대로 된 영어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혼자 스크립트를 써보고 처음에는 또 한국어로 다 썼어요.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바꾼 다음에 문법 확인하고 입에 붙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3년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이제는 스크립트도 영어로 이제 시작을 하는 저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또 거기서 더 발전하는 내 모습을. 네,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네.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서 네. 제가 그 영상을 앞으로 계속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귀에다 꽂고 근데 영어 공부를 저는 거기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저한테도 그 영상에 어떤 도움이 있었냐면은 영어로 하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영어를 못하지만 약간 한국 분들이 하는 영어는 뭔가 그래도 거부 반응이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하는 이게 호주 분들이 하는 영어 발음은 애초부터 이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이게 맞아요. 딱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발음이 일단은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냥 거기서부터가 막혀요. 근데 한국 분들이 하는 영어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발음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그 영어를 하시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이 영어도 귀에다 꽂고서는 내가 이거를 영어 공부하듯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저도 아직 들었어요.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라 네. 완벽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아주 제가 외국 분들도 저희 샵에 계시고 한데 이제 중국 손님들은 저희 파트너 쌤이 주로 다 하시고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은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파트너 쌤이 이제 상담 영어로 이제 하고 다 중간에 이제 사실 기본적인 것만 딱 얘기를 하니까 영어가 느는데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걸 해서 또 늘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좀 계속 영어가 늘 수 있도록 좀 같은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거기서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좀 도전해 보려고. 네. 그래야 좀 부딪혀 봐야지. 이게 깨져보고 부딪혀 봐야 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네. 저도 이제 초반에 외국 분들한테 네. 말 거는 게 조금 특히 막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원어민 분들은.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시골 나갔던 게 또 좋은 네. 경험이었던 게 네네. 가면은 사람들한테 물어가 보면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걸 연습을 하려고 공원에 나갔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네. 공원에 나가서 네. 계속 걸어 다녔죠. 어. 말 걸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인상 좋은 할머니께서 벤치에 앉아 계신 걸 보고 네네네. 가서 이제 또 큰맘 먹고 가서 앉았죠. 그냥 보고 네. 그냥 가서 앉은 거죠. 옆에 가가지고 옆에 앉아도 돼? 물어보고 앉아서 나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연습하려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또 잘 받아주시고. 할머니들은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여기 네네네. 그런 거에서 하나둘씩 제가 좀 컴포트 존을 좀 나오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한테 너무 그냥 컴포트한 느낌으로만 그 존이 있어가지고 도전이 또 되네요 또. 네. 근데 호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도전을 하시고 지금 간호 공부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럼 원래 간호사 되시는 거? 그러면 그게 좀 이제 그 다음 목표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간호가 그렇게 대우가 좋다 외국은.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영어 공부도 했지만 네. 해외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해외 이민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찾아봤고 유학 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네. 다녔었거든요. 그 그러고서 고등학교 때? 네네.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아요? 이렇게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긴 다 가면은 막 이민자들이나 네네네. 뭐 엄마가 데리고 가는 뭐 맞아요. 유학생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만 대부분일 것 같고 맞아요. 직접 내 발로 뭔가 해외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뭘 찾아다니고 그때 부모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아, 마음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러면은 너가 원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근데 저희 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들 이제 뭐 너는 이제 대학은 너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너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학에 대한 압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해야 된다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네네네. 저한테 이제 뭐 해외 나가고 싶다라는 이제 불씨가 딱 켜지면서 네네.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나는 이제 나중에 해외 나가서 네. 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너가 20살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겠지만 20살 넘으면 네 돈으로 해. 이러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뭔가 경제 그런 좀 차갑습니다. 것에서 네. 네네. 지금 이게 뭐냐면 네. 그 조금 각질 제거를 하고 나니까 좀 약간 붉은기가 조금 더 이제 생겨서 먼저 진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좀 바꿔서 먼저 이제 마스크팩하고 LED 라이트로 좀 진정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요. 네네. 고등학교 때 네.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다 알바 해가지고 자기 미술학원비랑 교통 고등학교 때? 식비 네, 그런 거 다 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주변에 참 멋진 사람들이 많네요. 그거를 듣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이제 주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그러셨을 때 그냥 당연히 이제 이건 내 선택이니까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 그래야 되겠다. 저 친구도 저렇게 했으니까. 네. 아버지는 걱정이 있으셨죠. 네네네. 그쵸. 딸이고. 네, 딸이고 이 어린데 네. 갑자기 고등학생이가 자기는 나중에 해외를 나가겠다 이러니까 자랑스러우시기도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말만 하고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 또 생각을 또 아버님은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계속 행동이 옮겼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해 하셨어요. 진짜 하려나? 정말 가나? 근데 엄마는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지만, 그죠? 네네. 요거 이제 눈 커버를 LED 라이트를 할 건데, 눈이 조금, 좀 밝아요. 네, 그래서 좀 커버를 좀 해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좀 기계만 좀 가지고 와서. 저 화면에 나오나요? 네, 어떻게, 뭐, 눈 뜨고 계세요? 아니요. 네네,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의 감으로도 어느 정도 이 각도, 손에 딱 이 감각이면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것도. 자, 이렇게 LED 라이트. 자, 레드 라이트는 그 피부에 이제 재생을 해주는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세포를 이제 자극을 시켜줘서 재생을 해주면서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한 20분 정도 할 거고요. 조금 눈이 좀 밝죠? 네,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어머님의 그런 좀 그 마음 가운데 좀 든든한 믿음과 딸에 대한 믿음이랑 뭐 서포트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서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네네. 그게 가장 큰 뭐 물질적인 서포트는 아니지만 그게 마음적인 서포트가 진짜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참, 참 너무 잘 믿어주시고 좀 이렇게 네,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멘토 생활을 했던 것도 그렇고 네네. 영어 선생님들랑 되게 친해졌었거든요. 어. 잘 보이고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근데 언제 네. 한 번은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랑 토강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네. 저를 되게 진취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 영어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네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좀 이제 감명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혼자 뭐 유학 박람회 다니고 영어 관련된 활동해가지고 상 받아오고 이러니까 어떤 활동? 뭐. 그냥 학교 교내 뭐 말하기 대회 이런 거 아, 그래요? 그런 거를 자꾸 하니까 네.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얘가 언젠가 나가긴 하겠구나. 언젠가는 네. 때가 오겠구나. 네. 와, 근데 무언가를 이제 딱 뚜렷한 목표가 좀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좀 계속 이렇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또 그런 성향도 있고 또 그런 거 이뤘을 때 또 성취감도 또 있고 네. 하니까 호주에 그러면 오셔서 지금 이제 그러면 간호사로 그러면 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럼 네. 그 이유는 그러면 간호사가 되는 거? 네. 네. 그러면 저는 호주에서 네.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유학 박람회 가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들 간호학과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한 달 갔다 왔다가 찾은 게 있는데 네. 고등학교가 진로 정할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꿈 관련된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주는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간호사를 그려놨더라고요. 오. 밑에다가 널스고.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잠깐 한 달 갔다 그걸 찾았어요. 아. 그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한 5년 고등학교 졸업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네네. 이제 간호 공부를 하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호 와, 공부를 하면은 소름 돋는다. 네.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을 이제 경력을 좀 쌓고 호주 간호사가 뭐 영국, 캐나다 이쪽에서도 퀄리피케이션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트래블 널스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거기까지 또 그러면 와. 그럼 이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경험을 쌓고 다 오픈돼 있어요. 언제든지 네. 떠날 준비가. 뭐 좋은 기회가 오면은 저는 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러면은 아직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또 어리고 또 젊고 그죠? 네, 시작이 참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네. 중에 이제 만 18살도 있고 그런데 그래요. 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네. 뭘 하고 싶은지 알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를 안 가고 워킹 네. 홀리데이를 와서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 보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알고 있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 크죠. 점인 것 네. 같아요. 다시 유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유니 갔다가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또 아니야. 그러다가 다른 이제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뭐 공부를 다 끝마쳤는데 막상 이제 현실에 갔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향이.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이. 호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호주에서 네. 일단 영주권을 딸 거고요. 아, 일단 영주권을 따야지 이제 또 다른 데를 갈 따놓고, 수가 있으니까. 네, 다른 나라를 가도 영주권을 따놓고 네네. 갈 거라서. 북한도 갈 수 있고. 네. 네. 그럼 다시 오고 싶으면 오면 되니까. 그쵸, 그쵸. 결혼도 그 인생 계획에 언제 있나요? 언젠가는 있겠지만 네. 30 넘어서 30 넘어서. 아, 그쵸. 네.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네. 뭐 어떤 것도 하고 싶으세요? 그 보니까는 그 버킷리스트 이렇게 해서 뭐 서핑하는 거? 그것도 있던데. 네, 저 서핑도 네. 골드코스트를 살면 서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서핑할 시간이 없긴 한데 네. 서핑도 잘하고 싶고 어. 그냥 잘해지고 싶은 게 많아요. 네. 그 뭐 버킷리스트가 따로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하시고 싶은 목록을 적어놓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요. 적어놓은 건 없는데 네. 네, 생각하고 있는 네,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뭐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그냥 네. 제가 피아노를 좀 오래 배웠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피아노 새로운 곡들 치고 싶은 것도 그냥 그것 마음 중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네네. 계속 있는 거고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영상 보는 걸로 만족을 네. 하겠다만 그것도 네. 그렇고 이제 네. 피아노도 이제 계속 잘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서핑도 잘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네. 그냥 뭔가 육체적으로 그냥 스포츠 그런 것들도 좀 잘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모르겠고요. 네네. 서핑만 해도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네. 공부만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그러면 일을 잠깐 멈추신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은? 네, 저는 네. 호주 워홀 3년을 한 게 네. 제 학비를 모으려고 했던 거라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학비를 다 모으시고 이제 학업에만 딱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업에만 전념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3년 동안에 그 일을 좀 흔들림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어떤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이거를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3년이잖아요. 3개월도 아니고 네. 그거를 똑같은 일들을 이제 때로는 일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네. 좀 힘들면 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 번쯤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정말요? 네. 제가 그 계좌 커먼웰스를 네. 쓰는데 네. 그게 저축용 계좌가 따로 하나 더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이름을 처음에 정할 수가 있길래 네. 처음에 이제 계좌 만들고 이름 정하는 걸 My Dream으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금융치료라고 하죠. 이제 일이 좀 힘들어도 이제 그걸 쌓이는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제가 네, 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한 걸음씩 더 가는 거니까 버틸 수 있는 네, 어떤 네. 그런 네, 맞아요. 힘이 들어도 이제 다시 그 통장을 보면서 잘하고 있어. 네, 난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네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학비를 딱 벌어야 되는 그 금액이 딱 그만큼이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네. 이렇게 계획이 조금씩 변하는 게 있었지만 처음에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컨스트럭션 쪽에서 일을 네. 하고 싶다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그거를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이거를 이미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네. 나는 끝을 봐야겠다 네. 하고 1년을 거기서 더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1년을 일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호주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았고 그냥 비자 옵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네네네. 서드 비자까지 있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어. 그래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네네.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 만족을 하고 있고 만족할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대로만 가면 나는 이제 대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좀 저는 5년 계획 정도가 항상 있어요. 5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5년. 앞으로 5년이면은 네. 간호사 공부를 마치고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나가겠다 생각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5년 계획 안에 있었던 거고 네, 저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거 사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한국에서 저도 이제 그 드림 코치, 제 취미가 꿈 얘기를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를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로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호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좀 많이 깨지고 가치관이 좀 바뀌면서 네. 저도 그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그걸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로 이제는 못하지만 강의라는 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네. 저도 그런 상상을 늘 하거든요. 언젠가 계속 강의를 하는 생각. 그게 한국에 됐든 호주가 됐든.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창업 코칭 교육을 하면서 제가 뭐 강의를 어떻게 뭐 어설프나마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꿈이라는 게 계기가 된 거고 그냥 이제는 이제 관리라는 이 일에 딱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저는 그 뜻을 받아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이애님과 이렇게 만난 것도 그냥 이 일을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전 진짜 이 일하는 거 별로 처음에 안 좋아했거든요. 안 하고 싶었던 네. 일 중에 하나였는데 네. 호주에서 영어가 안 되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되게 또 특별하고 네. 참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세계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네. 진짜 어디로 그러니까 방향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뭐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네. 맞아요. 참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브리즈번에 사시는 분일까? 그냥 이제 사실 브리즈번에 사시고 브리즈번에 산다고 해도 되게 멀리 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어떤 영상이요? 아니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이제 보내줬을 때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호주에서도 멀리 살 수도 있는 거고 거리가 네. 근데 이제 브리즈번에 살아도 이제 어디 지역인지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올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올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정말 멀리 살면 또 오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 초반에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해외를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해외 브이로그들을 봤었는데 네. 캐나다 것도 보고 호주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도 호주를 이렇게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나도 내 채널을 시작을 해봐야겠다. 어떤지 뭐 취미로 사실 시작을 한 거죠.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영어로 나레이션을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의 영어 공부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찾게 됐고 영어 브이로그라고 찾아와 주시는 영어 브이로그?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로도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채널 크기가 커져갔죠. 아니 그 보다 보니까 그 매일경제에 네. 그 올라간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영상 네. 저는 좀 놀랬던 게 그 동의 없이 그냥 그런 게 올라가요? 네. 그래요? 그 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 저한테 연락 왔던 언론사가 한 곳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도 돼요? 저는 되게 그 말이 조금 뭐 네이버 기사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냥 뉴스에 그렇게 나가는 게 최소한의 그래도 이렇게 나가도 되냐라고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 것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올라가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제가 그때 12시간 일하던 때여서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좋았다? 네네네. 왜냐면 그게 그렇게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호주에 한국일보에서 저를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 아버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좋아하시죠? 저도 우리 딸 장하다, 대견하다. 네. 근데 언론사들에서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 그쵸. 그 이후로 좀 구독자가 더 파격적으로 좀 늘기도 한 건가요? 그걸로 계기가? 네네 맞아요. 그걸로도 이제 많이 시기가 또 이렇게 잘 겹쳐가지고 그때 많이 또 늘기도 했는데 저는 유튜브 하면서 또 배워가는 게 악플이 처음에 많이 달렸을 땐 제가 악플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네네네.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 사실이 아닌 거를 자신은 이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팩트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그냥 하고 싶은 거고 저는 그냥 영상 넘어 그러니까 좀 그게
영상을 올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직업이라고 해도 되는지 네네네네. 모르겠는데 뭐 그런 직업 일을 하다 하나의 또 하나의 보니까 직업이죠. 네. 응, 응. 그냥 댓글 너머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말을 그냥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냥 걸 그 보다 앞에 그냥 보니까. 짧게만 생각하고 그냥 본인의 그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좀 많은 악플들이 사실은 그분들의 열등감에서 나온 걸 알게 됐고요. 네네네. 그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싶은 거구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없어졌어요. 악플도요, 인기가 있어야지 악플이 달리는 거지. 저희 영상에는 악플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악플에다가도 다 하트를 눌러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악플에 대처를 하는 것도 참 저것 또한 어느 정도의 그 구독자가 많고 이런 거에 단련이 되신 분들이 대처하는 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뭐 힘을 얻고 또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참 그런 영향력, 나도 내 일상을,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또 누군가한테 그런 게 또 힘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거에 또 용기 내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그분들 댓글 영상 보고 이제 그분들도 좀 자극받아서 동기부여되고 도전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날 텐데, 네. 저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가끔은 좀 무서운 게 최근에 어떤 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다혜님 덕분에 저도 동기부여 받아서 해외 이민을 결심하게 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너무 긴 일이고 중요하고 그렇게 확 한 번에 결정하기에 그러니까 맞는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삶을 이제 제 채널 자체가 저런 사람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줬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갔을 때 그 영향이 그 사람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까봐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상황이 다 다르겠고 동기부여 받은 것에 따라서 어떻게 나아가실지 자기 결정이시고 제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는 건 제 영향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댓글을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가끔 철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옳은 방향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달이 된 건가? 그분들의 삶에 굉장히 이민이라는 거는 큰 건데 그렇죠. 때로는 좀 부담도 조금 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이런 이메일도 받았거든요. 그 나이가 워킹홀리데이가 된 나이가 아니신데 제 영상을 보시고 불법 체류라도 호주를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쵸. 맞아요. 마음은 뭐 굴뚝같이 그런 열정은 있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또 그죠. 몇 살부터 지금 하죠 워킹홀리데이? 지금 만 18살부터 만 30까지로 알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워킹도 조금 길어진다고 얘기는 듣긴 했는데 아직은 30으로 18살 때부터 딱 뚫리자마자 그냥 준비하고 요이땅 하고 오신 거네. 그쵸? 네. 정말 응원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응원하고 저도 이렇게 또 유튜브도 앞으로도 보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또 이런 언니가 또 이렇게 호주에서도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엄마 마음으로 우리 딸이 이 정도만 커졌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근데 요즘에 제가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애가 둘이 있고 셋이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10살, 7살, 3살이에요. 아직 다 어린데 정말 이제 조금 아직 얘네들이 조금 성인이 되기까지 어떤 가치관을 잘 가지고 이제 좀 자라줬으면 하는 부모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잘 자라주고 자기의 생각이 또렷하고 신념이나 이런 것도 더구나 신앙까지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와 이렇게만 자라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자제분들은 대체 부모님이 어떤 마인드로 그 가정 환경과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댓글에 대한 공감이 확 오더라고요. 잠시만요.
기계를 좀 가지고 올게요. 네. 원세라 먼저. 조금 뻐근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 가셔가지고 그 뭐 유학원에서 이렇게 그런 강의도 하시고 그런 거죠? 유학원은 아니고 네. 그 개인적으로 준비했었어요. 아 그래요? 유학원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동기부여 뭐 이런 거? 그 제가 그 한창 고등학교 때 알아보면서 네. 구독하던 캐나다 간호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분도 네. 워킹홀리데이즈에서 출발을 하신 분이셨고 네네. 그분이 한국 오셨을 때 네. 강연 같은 걸 설명 같은 걸 하셨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근데 그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서 네네. 나도 나중에 워킹홀리데이 마치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마치게 됐고 한국에 갔다 올 네. 기간이 됐어가지고 그때 모집을 했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그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세대신데, 근데 이제 참 요즘 세대들은 사실 이렇게 열심히 뭔가 뚜렷하게 목표를 잡고 뭔가 이렇게 미래의 어떤 꿈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좀 있죠. 많죠? 요즘엔 어때요? 제가 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기도 전에 네. 호주로 나와서 이제 다들 제 또래는 이제 졸업할 시기거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갈 준비 중이라서 사실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어떻다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그 일하러 오는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 호주에 이제 그런 친구들 보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 또래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의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그 세대니까 20대 초반 이렇게 친구니까 자기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와서 이제 엄마 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주에 워킹으로 왔는데 이제 엄마 카드를 쓰고 본인은 이제 딱 정말 일할 만큼만 20시간 미만 이렇게만 딱 일을 하고 그냥 정말 이제 홀리데이를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가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이제 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이제 원세라 이게 팁이 3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열을 이용해줘서 피부에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팁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3.0 모드 중간 모드라 안 아파요. 지금은 자 이제 혹시 좀 뭐 이렇게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뭐 튀어나와서 좀 그쪽이 좀 더 신경 쓰인다라든지 뭐 비대칭이라든지 저 이쪽 턱이 좀 더 오른쪽을 오른쪽 살짝 좀 그 부분이 좀 있어요. 미묘한. 그래서 오른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턱 부분 좀 해서 나중에 한번 또 촬영할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조금 어딘가 모르게 뭔가 좀 작아졌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 근데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이유가 다들 다르겠지만
그냥 어떤 분들은 여행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분들은 비자만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네네. 받는 거고. 네. 어떤 분들은 자기 성장을 뭐 음, 자기를 알아보고 싶고 목적이 다 달라서 근데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제가 집을 구하기 전에 단기로 묵었던 곳이 있거든요. 네. 쉐어하우스.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거기 분이 저랑 또래셨어요. 오, 근데 오, 왜? 그분이 왜? 일을 이제 음. 트라이얼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막 사장님 욕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한인자 트라이얼을 하시고 오셔서 네네네네네네. 사장님 욕을 하시다가 네. 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 돈 어. 보내달라고 하겠다 그러고 이제 놀러 나가시더라고요. 네네네네네네. 네. 제가 네. 호주를 온 목적이랑 네. 좀 달라 보이는 모습이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저는 조금 몇 번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이앤님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신선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10년 전에 저도 집에서 살면서 이제 워킹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홀리데이 느낌도 없이 정말 돈만 벌어가고 그런 옛날에는 약간 10년 전에는 진짜 호주를 그런 친구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돈 벌려고. 그쵸 네. 환율이 네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막 공장에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오는 이제 친구분들은 좀 이제 좀 놀려고 그런데 노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엄마 카드 쓴다고 말하더라고. 네,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사담이지만 엄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들이 좀 더 자극이 되지 않을까,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저도 네. 호주에서 구독자분들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저 하나 기억에 나는 게 네.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네. 물공포증이 있으셨대요. 물공포?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없으셨나? 했는데 군대에 계실 때 거기 안에서 만난 분이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나? 이집트로? 그리고 그분이랑 자기도 물공포증을 극복을 해야겠다 하셔서 아예 이집트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예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사실 그렇게 첫 여행지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곳으로 가셔서 물공포증도 극복을 하시고 여러 곳들 또 여행하시다가 호주로 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면 굉장히 멋있었어요. 뭔가 이제 자신의 한계에서 그거를 깨고 도전해서 또 이겨내면 그죠? 네. 뭐 다이애님도 멋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이 더 멋있으실 걸 기대가 되고. 야,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구독자분들이랑 또 이렇게 만남을 갖고 또 그렇게도 하시나요? 한 번 만났었어요. 아, 한국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네. 근데 좀 무분별한 만남은 그렇죠. 아유, 그럼요. 가끔 가다가 네. 너무 사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아예 그냥 네. 안 받아요. 또 이제 귀찮게 그죠? 네. 근데 영상 보면은 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네, 여자분들도 그렇고, 네, 매력이 많이 있으셔서 또 참 앞으로 어떤 남자분 만나시 참 그분은 참 복 받으셨네. 정말. 저 네. 지금 얘기 드릴 거 빼주세요. 네네네네네. 어떤 시드니 쪽에 사시는 네. 남자분이신데 네네. 자기 아들을 만나달라고 메일을 한 5번을 그래요? 보내시는 거예요. 엄마 마음으로. 뭐 가족 사진을 보내시고. 진짜?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막 다이앤님 호주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영주권 있으면 학비가 더 저렴하고 막 좋지 않냐 이러면서 거기는 좀 그거까지는 좀 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쵸. 그거를 너 결혼하면 학비 뭐 많이 안 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이라고 어필을 하는데 그렇죠, 너무 그렇죠. 웃기는지 기분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나빠서 예, 예, 예. 처음에는 그냥 네. 답장만 안 하고 있다가 음, 그 이후로 차단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대꾸할 그것도 아니고, 예. 그런 엄마의 그런, 아니 아들이 30이에요. 30. 급하셨어. 마음이 급하셨어.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은 이해는 돼요. 그 마음은, 네. 엄마가 너무 괜찮은, 이 며느리감으로 너무,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 그래요? 네.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탐났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그 마음은 진짜 제가 부모의 마음이라면, 네. 제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런 며느리라면은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은 진짜, 앞으로 만날 사람은 이제 참 복 받았죠. 네. 앞으로 10년 뒤에. 10년 뒤에. 네. 또 어디에 계실지도 모르니까 또 네. 계속 앞으로 유튜브를 해 주시면서 또 거기서 보면서 또 근황도 보고 네. 그죠? 네. 참 3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가죠? 엄청 빨리 갔어요. 진짜 빨리 가죠? 네. 그게 혼자 이렇게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나의 시간이 가는 건 잘 안 느껴지는데 한국 갔다 오니까 이제 새내기였던 친구들이 이제 졸업 시즌이 왔고 이런 거 보면 느껴지더라고. 아는 언니들이 이제 애기 있고. 네. 맞아요. 주변에 이제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또 이번에 한국 가셔서 되게 좀 오기가 괜찮으셨어요? 부모님이랑 좀 이게 하는 게 괜찮았어요? 네. 또 부모님이 좀 마음이 되게 또 든든하면서도 또 계속 시원섭섭하고. 맞아요. 네네. 네.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딸 근황도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또 보는 것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랑 이제 떨어져서 이제 코로나 때 그래서 좀 보시라고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잘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만들면 링크를 해줘요. 네. 그런 정도만 좀 보실까? 별로 답글도 없어. 그거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정말.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애들 막 이렇게 영상 이게 좀 해주는 거 있으면 뭐 그런 영상에는 좀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네. 그냥 네 속으로 뭐 묵묵히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 이제는 좀 아픈 거 뻐근한 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5단계까지 있는데 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좀 누가 좀 펀치하는 듯한 느낌 좀 뻐근한 느낌 치통 같은 느낌 살짝 들거든요. 자 2단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거 괜찮으시죠? 네. 3단계에 올려볼게요. 자, 어떠세요? 조금씩 살살 오나요? 그냥 마사지 받는 느낌. 그래요? 좀 통증 좀 잘 참으시는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원세라 체질이신데 그러면 자 이거를 못 하시는 분은 뭐 1단계도 좀 뻐근해 하시거든요. 네, 지금 4단계 정도 했어요. 맥스로 했어요. 오늘 처음 하실 수 있는. 자, 좀 느낌은 있죠. 네. 그냥 견디실만 한 거죠. 뜨거운 느낌. 네. 뜨겁기도 하고 좀 뻐근하지도 않아요? 그죠? 네네네. 삐죽한 그 주사 맞는 통증이 더 힘드세요? 이런 느낌이 좀 힘드세요? 좀 주사 맞는 거, 좀 기분이 안 좋은 거. 좀 더 주사 맞는 게 좀 더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둔탁한 통증을 좀 더 잘 견디시고 어떤 분은 둔탁한 통증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또 삐죽한 통증을 또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이애님은 좀 삐죽한 통증은 좀 더 힘들어 하시고 요거는 좀 더 무디게 그냥 약간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이제 1단계로 제일 낮춰가지고 턱 부분 있죠? 이중턱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드릴게요. 다음날 조금 뻐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어떠세요? 조금 전달이 되나요? 네. 조금 견딜만 하시고? 네네.
좀 더 아까보다 조금 더 탄력이 좀 네, 한번 살짝 숙여 보실래요? 숙여 보실래요? 오, 네. 조금. 조금 더. 이 정도.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 뻐근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시술자 욕심으로 조금 더 해드리는 거라서, 네. 됐습니다. 이 정도. 네. 그냥 마사지만 이렇게. 그래요? 그냥 네네네. 발사하는 느낌. 네, 맞아요. 좀 세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오늘 이제 탄력이 좀 느껴지시고, 네. 한 2주 동안 서서히 더 재생이 좀 좋아져요, 점점. 네. 이거 효과가. 한번 닦아내고, 나눠. 혹시 집에서 각질 제거 같은 거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각질 제거제 제품으로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각질 제거제 제품으로 보통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 이제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다이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제품을 좀 잘 써주시고, 네. 그 각질 제거제도 뭐 폼 클렌징에 가볍게 스크럽 들어있는 뭐 그런 제품도 있고, 네. 폼에 이제 파우더 폼 클렌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효소 세안제. 네, 그런 걸로 해주시면 미세하게 각질 제거하죠. 각질 제거제라고 딱 제품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져 나가게끔 이제 해주기 때문에 네. 살짝 이제 민감하신 것도 있어서 너무 또 과도하게 각질 제거만 또 집중하시다 보면은 또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스팀타올로 한번 닦아내고 12시에 여기서 마쳐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얼마 정도 원래 시간이 돼요? 12시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또 아니면 네. 시간 더 필요하시면 친구 좀 네. 늦게 오라고 해도 돼요. 그래요? 네. 일단 한번 이거 닦고 한번 여드름을 제가 좀 일부러 안 짰는데 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민감해져서 생기는 그런 여드름이라서 네. 일단은 손을 안 대고 나노 관리를 하면 이게 좀 진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건드려 놓으면 이제 좀 그게 또 붉은 자국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은 그냥 안 짜고 눈썹 정리 좀 해드릴까요? 네. 네. 반영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 영상 편집을 제가 하기도 하고 네. 저희 아까 그 파트너 쌤 있죠? 네. 그 파트너 쌤 딸이 있어요. 네. 지금 하이스쿨인데 그 친구가 또 편집을 하기도 하고. 오, 알바로요? 네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아주 어릴 때 같이 이제 엄마랑 같이 와서 5살 때 둘이 쌍둥이거든요. 네. 와서 이제 엄마 관리할 때 이제 이모 이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성장을 해서 이 제가 이제 우리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뭐 알바비를 좀 주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참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쁨 있죠. 네. 그런 게 너무 크더라고요. 아이가 특히 이제 성장했을 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애님도 그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자꾸 이제 저도 막 가슴이 막 계속 설레요. 막 그런 게 앞으로 더 성장하실 것들이 기대가 저도 되고. 오페어를 했다 보니까 네. 깨기들이랑 계속 알고 네. 연락하고 지내는데 이제 제가 그 집에 있었을 때 3년 네. 전이니까 이제 네. 그
단어 조금씩 배우고 있던 애가 오. 이제는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오. 이런 거를 보면은 유치원에 있던 네.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맞아. 너무 네, 그래요. 그쵸. 맞아요. 기분이 참 묘하죠. 단어, 그 발음 지적은 안 해주나요? 저희 애들은 약간 엄마 그 발음 그거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네. 아직 애들이, 아니면 지적받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이 네. 그 집에 네. 저 이전에도 오페어가 5명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거기 응. 부모님이 또 응. 되게 열린 분이셔가지고 응. 20년 전에 세계 여행을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요? 해외 여행도 아니고 진짜 세계를 다니셔가지고 와. 두 분 다 좀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이시고 와. 호스트맘도 네. 그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셨었대요. 오. 20년 말 이렇게 전에 와. 영어 선생님 하면서. 와. 그래서 다이애님을 주변에서 자극시켜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그쵸?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진짜 너무 흥미롭잖아요.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잠시만요. 결혼, 물론 뭐 결혼하고 막 아이들 데리고 막 세계 여행 하시는 분들도 막 그런 분들도 막 계시지만 네. 또 이제 결혼과 아이와 육아를 또 같이 하게 되면 또 혼자 있을 때 또 도전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니까 그 전에 또 많이 해보시기를. 자, 요거는 이제 나노테라피인데 이 우리 몸에 이제 그 전기가 흐르잖아요. 네. 그 미세 전류를 이용을 해서 피부에 이제 리프팅을 해주고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시거든요. 네. 리프팅을 해주고 여기 이제 고농축 앰플을 피부에 이제 투여를 해줘요. 네. 근데 우리가 앰플을 발랐을 때 그냥 발랐을 때는 흡수가 잘 아무래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분무기 생각하시면은 그 분무기를 이제 이제 스프레이를 하면은 이제 미스트화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피부 속으로 수분을 이제 미스트화 시켜가지고 이 앰플을 미스트화 시켜서 피부 속까지 깊숙이 들어가질 수 있도록 이 기계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리를 하시면 이 앰플 자체가 그냥 발라도 좋지만 이거를 피부 속으로 이제 넣어주니까 훨씬 이제 건조함이 좀 빨리 좋아지고 그 유지력도 한 일주일 정도 좀 안 당기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집에서 이제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해주면 그게 더 느낌이 더 오래 갈 거예요. 저 혹시 친구한테 미리 연락을 어?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혹시 친구가 혹시 여기로 와서 기다려도 그렇게 해도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핸드폰 어디 있죠? 가방 안에 가방에. 네. 네, 차라리 조금 여유 있게 딱 12시에 마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혹시나 해서 미리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가방에 핸드폰만 빼도 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한번 하시고.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봐야 한 10분 정도 더 오버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Hello. Hi, Sarah. Are you there? Oh yeah, I'm here. Did you? You said 12-ish. Yeah, 12ish. Where are you? It's still on you. Sorry. Sorry. No, I'm not there yet.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I'm somewhere else at the moment. So if you, I might gonna I'm probably gonna finish at 12ish. So, if you want, you I can don't come think I'll be there until like at least 12:15. quarter. Oh yeah. Do you want to meet there, or do you wanna come where I am and go together later? Okay. Cause I'm at a beauty clinic, and it's gonna finish at. So, where am I going to yours first? Yeah, so I'll send you the address. Okay. Okay, see you soon. Alright, just letting you know. 끝나셨나요? 네네. 네네. 주소만 그 친구한테 잠깐만. 네네네 보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그 봉 잡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잡고 계시면 되시고, 네. 보면은 잠깐만요. 두피에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붉은 저준이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게 모낭충을 없애주거든요. 여드름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고요. 네. 이게 보이지 않는 미스트가 나와요. 네. 아주 미세한 미스트. 그게 모공의 반 사이즈로 쪼개지면서 피부 속에 이제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기 때문에 피부 속건조 하신 분들한테 되게 좋고요. 리프팅 효과도 있고 또 노폐물 배출을 해주는 효과도 있고. 네, 이거. 네. 아프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이게 마사지 해주는 살짝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압이 너무 세면 말씀해 주시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네. 목 뒤로 살짝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뒤에도 이렇게 좀 풀어주면 마사지 효과도 같이 주면서 혈액순환도 해주고. 두피는 이제 두피 탈모 있으신 분들 이제 모근을 강화시켜주면서 머리카락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머리도 좀 튼튼, 머리가 좀 빠지는 게 좀 예방이 되죠. 이런 거 이제 한국에서 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이제 한국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인데, 특히 이 나노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꾸준하게, 네, 보습이 그냥 늘 필요한 거잖아요. 네. 늘.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는 만들어줄게. 정면으로 딱 봐주시고, 네.
좀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이제 팩을 할 건데 네.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원래 이제 그냥 손님 오시면은 그냥 기계 얘기해드리고 좀 싫어도 오시는 건데 네, 오늘 좀 스킨 토크다 보니까 네. 괜찮아요. 네, 하고 영상은 한 10분, 뭐 길어야 15분, 네, 그 정도로 이제 편집될 거라 아마 오늘 한 얘기 중에 많이 이제 뭐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괜찮아요. 네, 저희 기억 속에, 저희 추억 속에 네. 브리즈번 한 번씩 오시면 다음에 뭐 식사도 괜찮고 네. 편하게 네, 뭐 바쁘시겠지만 네. 혹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 로치데일에 화성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요? 화성. 아. 네. 어디 다니세요, 혹시? 저는 이제 교회 네. 다닐 때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골코에 계시니까 골코. 네, 골코 쪽으로. 그쵸. 네. 골코에 뭐 한인교회 찾으세요? 현지교회도 지금 네. 가보고 있고, 네네. 현지교회로 찾을 것 같아요. 네네. 한인교회는 거기도 많이 좀 있을 거고, 현지교회는 저는 호주에서 처음에 이제 한국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네, 호주에서 만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되게 말씀이 참 좋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좀 사담인데, 네네네. 저도 이런 뭔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내가 나로서 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버로서 네. 이제 사람들이 봐주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제가 한인교회를 안 가는 이유도 있어요. 맞아요. 네. 또 호주에 또 저는 뭐 사실 저한테는 이제 영어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언어로 들렸을 때는 설교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반에는 저도 워킹으로 와서 두 군데를 좀 경험상을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다니는 교회는 섬기는 교회는 그냥 한인교회로 하는 게 저는 그게 뭐 좀 편해서 했고 저도 이제 여기서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민 사회가 좀 좁은 부분이 좁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정말 좁아요. 나중에 이제 영주권 받아서 또 사시다 보면 더 그런 게 또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더 근데 다 한인 커뮤니티로 다 돼 있고 뭐 이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게 좀 불편한 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조용히 좀 지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은연중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이제 살았는데 네.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제가 좀 그 생각을 좀 깨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연극 배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호주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꿈이 계속 이제 여기서 못 하게 되니까 그 꿈을 이제 옛날에 범 내려온다라고 아세요? 네네. 그걸로 플래시몹을 했었거든요. 네. 그 브리즈번에서. 네. 근데 그거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면서 내 안에 진정한 꿈이 있는데 많이 이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걸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저희 이제 원래 이제 막내가 이제 남자인데 그 아들을 손주를 보려고 2번 오시려고 했는데 한 번은 코로나 때 못 오시고 네. 한 번은 이제 아프셔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못 오신 건데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지금 이 있는 위치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그래서 약간 마인드가 좀 더 이제 원래는 이런 성향이었는데 호주에 제가 이민 와서 좀 많이 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아예 좀 조심해야지. 뭐 이런 거, 말 조심, 행동 조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깨졌던 것 같아요. 조금 깨지고, 그냥 이제 다이님이랑 이제 만나는 것도 그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히 생각을 못 했을 텐데, 네.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좀
막 저도 막 하고 싶은 거를 좀 제가 혼자니까 네. 막 했을 텐데 호주니까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만났지만 저한테는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났을 때 그 오늘의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점이 되잖아요. 네, 오늘이 맞아요. 그 점이 저한테는 또 다른 뭐 당장의 그런 성장도 있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계속 뭔가 이 기억이 그 점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되게 만난 거에 대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이제 사람들의 시선도 좀 신경 쓴다는 부분도 많이 와닿는데 더 그러실 거예요. 또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뭔가 다른 유학원에서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분이랑 되게 한번 한기를 같이 하고 했었는데 음. 뭔가 이제 교민 사이가 특히 좁은데 맞아요. 네네. 그쪽에서 뭔가 음.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쪽 연락이 왔던 이제 한국 분들이 하시는 네. 그런 비즈니스가 몇 곳 있었는데 네네. 저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 게 어. 조금 되게 그랬어요. 그냥 네네네. 차라리 비즈니스면 비즈니스고 사적이면 사적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던 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다른 분들이 연락을 주셨을 때 음. 저한테 확실하게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네네. 완전히 비즈니스 목적은 아니지만 하지만 원하는 게 있는 의도하는 게. 의도하는 게 있는 네네네네. 저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원한다는 거. 그런 걸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에 대한 또 그런 그냥 제가 아직 경험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그런 게 있긴 한데 제가 앞으로 여기 호주에 이제 몇 년 또 사니까 특히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한인 교민분들 많은 곳에서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찬양단 같은 것도 몇 년 했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도 그런 거를 보면 그냥 마음을 접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참 개인적으로 그런 게 저도 그냥 좀 주목 안 받는 개인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뭔가 제 얘기를 공유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사람도 제 이야기를 알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네. 걸 좀 조심스러워. 그냥 어떻게 보면 다이애님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 그릇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고 또 그 그릇 안에는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또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냥 뭐 저도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뭐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브리즈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제가 알면 그냥 저는 요즘에 이제 만나는 분들 호주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저희 손님들 네. 이제 교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 오시는 분들 계세요 몇몇 분들 네. 근데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게 손님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또 같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섬기고 뭐 이렇게 좀 뭐 섬기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되게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꿈 이제 그런 꿈이나 이제 그런 상상을 또 하는데 저는 오늘 되게 놀랬던 게 진짜 믿는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믿는 분인지 몰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인터뷰가 있고 약간 스킨 토크 하는 거는 그냥 안 믿는 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 그냥 그분의 삶과 인생의 가치관을 그냥 나누고 싶고 서로 그러다 보면 또 성장하는 계기가 또 있으니까 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삶에서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두는 목적으로 좀 만나고 싶었던 건데 네. 그냥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너무 또 저한테는 그 점이 더 커진 것 같아.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강연 같은 거를 몇 번 해보고 이러니까 네. 저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좋지만 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대단하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네네네네네. 마음이. 맞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드림 코치로 이제 강의를 한 1년 반을 하다가 왔거든요. 네. 호주에서 이제 정말 영어, 원래는 제가 영어가 컴플렉스여가지고 영어 정복을 해서 더 사실 시간당 100만 원 강사가 되는 거를 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그게 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그 안에 제가 이제 하나씩 꿈을 이뤄갔을 때 그 누군가 쫓아오진 않는데 저를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또 내가 뭐 하나를 호주 워킹 홀리데이 온 것도 어학연수로 오는 것도 그냥 제 드림 리스트에 하나가 네. 있었던 것 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성장하려는 목표는 있었지만 하나씩 이뤄갈 때마다 더 쫓기는 거예요. 네.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그 정철 영어 선생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계속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참 인생에 있어서 그 답은 알고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저는 뭔가 미디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제 미디어에서 제가 크리스찬인 걸 보여주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왜냐면 저도 이제 다른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봤을 때 평소에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그냥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 해서 네. 영상 보던 분들이 네. 사실은 크리스찬이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저는 한 번씩도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크리스찬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뭔가 영상을 계속 뭐 매주 업로드를 하고 이런 게 제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신경 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할로윈 영상을 네. 한번 올렸었거든요. 네네네네네네네네. 마을 그냥 사탕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거였는데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네. 댓글 하나에 뭐 교회 다닌다더니 귀신 축제를 즐긴다고. 네네네네네네. 되게 참. 아니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좀 개그 본능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정말 개그우먼이 꿈이었긴 했는데 개그 본능 눈 혹시 가려도 괜찮은가요? 네네. 입은 오픈해 놓겠습니다. 네. 근데 개그 본능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제가 팔로우하는 어떤 분 그 영상에 이제 그분이 이거 남편한테 사실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이걸 올리진 않을 거였지만, 네. 근데 거기 자기 친구분이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의 이제 그 사진을 올리면서 뭐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기고 진짜 진심으로 좀 만날 사람을 구해준다 이러면서 이제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개그 본능이 좀 이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순간 이제 제가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은 결혼한 거가 아쉬울 때가 그러면서 웃음 표시를 막 이렇게 해놨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네. 웃자고 한 조크죠. 거예요. 근데 농담이죠. 조크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조크로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사자 본인이 아차 싶어서 저도 댓글을 지워야 되나 했는데 키키키 댓글을 남긴 거예요. 제 댓글에다 댓글을 또 남겨준 거죠. 네. 그래서 거기다 또 막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넘어갔어요. 그냥 웃고 웃자고 한 얘기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에 제 글에다가 이제 좋아요라는 걸 계속 눌러주더라고 사람들이. 재밌었나 봐요 뭔가.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지금 결혼하셨는데 뭐 누굴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저는 애 셋도 있고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햄 뽑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저는 깜짝 놀랐네요. 그 사람이 또, 거기다 또 댓글을, 저는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서, 네네, 아유, 그냥 개그 본능이 앞섰네요. 그러면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되고, 네. 그러고서는 이제 글이 멈춰진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아줌마, 정신 차리소. 아유.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어머, 이거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보면 남편한테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의도치 않게 그냥, 정말 편하게 그냥 웃자고 하는 웃자고, 얘기인데, 그냥 거기에다가 댓글이 그렇게 남기고 아줌마 정신 차리서 하니까 제가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아니 이거 우리 남편이 보면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저는 제 글을 지우면 다 삭제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 글을 이제 삭제를 해보니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 밑에 맞아요. 있는 게.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작은 사건이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이게 한참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 댓글을 이게 좀 웃자고 한 건데 이게 의도치 않게 또 상대방들은 또 다르게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근데 대다수가 보기에는 농담이 맞는데 저도 듣자마자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쵸 너무 몇 진지하게. 분들은 네. 이게 네. 안 너무 되나 봐요. 그쵸, 네. 농담 사고회로. 그러니까요. 고개 살짝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저한테는 또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다리 종아리 마사지. 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연예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네, 연예인들이 그 많은 댓글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 멘탈이 네. 보통의 이게 멘탈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만요. 바뀌었어요. 네. 배도 덥진 않으세요? 네, 딱 좋아요. 네. 가끔은 이게 다리 마사지가 껴드리니까 하다가 좀 덥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1단계만 조금 낮춰놓을까요? 아니면 딱 좋으세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오케이. 지지는 걸 좋아하시나? 네. 자, 그러면 그대로 두고